민폐덩어리 홍명보, 도대체 어디까지 선을 넘는 걸까요? 홍명보와 그 인사들이 런던으로 손흥민을 보기 위해 날아갔지만 토트넘 구단 측은 이들의 행동에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보이면서 이들에게 훈련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해외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한국인이 최고 레전드로 있는 클럽마트에 보이게 만든 걸까요? 최근 축협과 홍명보는 사방팔방으로 민폐를 끼치고 다니면서 이제는 정치까지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한국 역도의 전설적인 인물인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마치 정몽규의 허리를 반으로 접어버릴 듯한 기세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 팬들은 장미란이 현역 선수 시절에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저 천사 같은 사람마저 화나게 할 정도라니 도대체 얼마나 답이 없는 집단인 거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미란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축협은 정부 쪽에 수사 압박의 선수들을 인질로 삼으며 공갈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사가 계속되면 월드컵 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발언은 이 대회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선수들을 볼모로 삼는 인질극이나 마찬가지였고, 이 발언에 전 국민이 분노함은 물론이고 이제는 축구계를 넘어 다른 스포츠계 인사들도 축협 몰아내기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종목이 다르고를 떠나 그들도 모두 같은 스포츠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동료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장미라는 축협을 향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왜 반발하느냐, 잘못한 게 없다면 그럴 일이 없지 않느냐며 강력하게 일관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고 지금은 영락없는 행정가의 모습인 장미란이 그 포스가 어마무시했는데요. 이제 국내 스포츠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인 장미란을 건드린 축협은 상대를 골라도 단단히 잘못 고른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지금 어떻게든 이 위기 상황을 빠져나갈 공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홍명보가 런던으로 향해 손흥민을 만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새로 부임한 감독 입장에서 해외파 선수들을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게 딱히 별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축협과 홍명보는 비행기에 올라타기 전부터 손흥민을 만난다고 아예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축협 쪽 인사는 퀸스파크 레인저스와의 친선전 이전 손흥민과 홍명보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며 언론에 밝혔는데요. 이들이 손흥민과의 만남을 빌미로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런던 현지 쪽에서 아주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 토트넘 훈련장에 그 어떤 외부인도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특별히 이 장면을 보인 적이 없던 토트넘이 마치 이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만 같은 상황인데요. 사실 홍명보와 축협의 방문은 손흥민 본인은 물론이고 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일 수밖에 없죠. 피파는 물론이고 잉글랜드 축구협회,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 등등 전 세계 각 나라의 스포츠 기관은 물론이고 구단들은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 노동자들의 스포츠로 시작된 잉글랜드 축구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욱 짙은데, 심지어 최근 프리미어 리그에서 인종 차별을 반대한다며 경기 시작 전 무릎을 꿇는 부담, 블랙 라이브즈 매터 캠페인도 잉글랜드 팬들은 왜 해외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을 축구에 끌고 오냐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국내에서 이미 정치권에 찍혀 수사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 축구협회가 꼭두각시로 앉힌 데다 인맥 축구 카르텔로 한국 축구계의 패를 부활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감독인 홍명보가 100%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손흥민을 찾아오는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누가 반길까요? 게다가 레비 회장은 도덕성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머리는 나름 비상한 인물입니다. 어떤 게 구단의 이익이 되고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축협이 도덕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집단이라면 적어도 토트넘 보드지는 도덕성은 부족하지만 실력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 손흥민은 자신들의 밥과도 같은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손흥민의 존재 덕분에 토트넘이 지금 그나마 빅6 클럽으로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 팬들과의 관계에도 평소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다른 클럽들에 비해 팬층의 기반이 그리 두텁지는 않는 클럽입니다. 구단의 팬보다는 선수를 보고 토트넘에 정착한 개인 팬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토트넘은 손흥민을 잃게 되면 수많은 아시아 팬층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아시아 팬층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동시에 손흥민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토트넘은 국내 팬들에게 단단히 밉보인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에게 아직도 트로피를 안겨주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선수 영입에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팬들은 이런 취급받느니 차라리 다른 구단으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하며 계약 마지막까지 선수를 쥐어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가장 많은 팬층을 보유한 아시아 쪽에서 큰 분노가 일었고, 중국의 손흥민 팬들은 아예 토트넘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이 펼쳐지기도 하였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전국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홍명보와 그 인사들의 방문을 받아들인다는 건 스스로 자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명보 인사 측의 요구는 더욱 뻔뻔했다 했는데요. 애초에 홍명보가 굳이 왜 훈련장까지 찾아가 손흥민을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저 감독과 선수의 관계에서 찾아간 것이라면 그냥 훈련이 끝난 뒤 손흥민 선수의 집을 방문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만남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사시키고 싶다는 음흉한 속내가 엿보이죠. 애초에 사적으로 만남을 가진다면 이들의 모습을 촬영해줄 기자들도 없을 겁니다. 홍명보와 손흥민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 자신들의 프로파간다 선전에 활용하려는 축협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홍명보가 토트넘 훈련장에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정말 슈퍼스타 플레이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의 초상권은 구단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단의 훈련장은 경기장 못지않게 매번 기자들이 찾아와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촬영하곤 하는데요. 심지어 구단 측에서도 매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훈련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홍명보와 축협 입장에서는 관심을 받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장소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런던 현지의 토트넘 기자의 소식에 의하면 홍 감독과 그 관계자들은 토트넘 구단 측에 손흥민과 교류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합니다. 훈련장 중앙에서 손흥민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전부 악수를 나누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니다. 또한 홍 감독은 손흥민의 국가대표 등번호 유니폼을 직접 전달하고 그 모습을 토트넘 인사들과 함께 촬영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구단 측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해 모든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질설이 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토트넘 측으로부터 모든 외부인의 훈련장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해외에 가서도 국격을 떨어뜨리는 축협과 홍명보,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축협은 국내 스포츠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 2명을 동시에 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미란을 화나게 만들었고 손흥민을 자신들의 선전에 이용하려 들었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수들을 건드려 벌집을 쑤신 것 마냥 팬들을 더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축구 팬들은 월드컵 안 나가도 상관없다, 축협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 정도 희생은 감내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이제 토트넘에게마저 거절받은 홍명보는 마지막 기회로 손흥민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손흥민이 이들의 중상모략을 모르고 있을까요? 항상 마음이 약하기만 했던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는 구단에서 이런저런 쓴맛을 경험해 더 이상 속고만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죠. 아마 홍명보는 한때 2014년 월드컵에서 손흥민을 지도했던 스승의 관계를 이용하여 설득하려 들 것이나, 손흥민 선수는 항상 팬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선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도 전 국민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홍명보 감독을 변호하려 들까요? 현재로서 대한민국 대표팀에 그런 선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명보는 영국에서마저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데요. 그가 국내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축협이 괴멸되고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연출되길 바랍니다. 마치 과거의 슈틸리케처럼 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부가 축구협회 내부의 결정적 비리를 포착해 전격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대체 그 결정적 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팬들의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제 드디어 전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는 것인가라며 기뻐하면서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정몽규와 그 일당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막연한 채용 비리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홍명보의 채용 과정은 그야말로 장판이라고 말하면서 문화체육부가 포착한 채용 과정에서의 축구협회가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비리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포착한 축협의 내부 비리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파문과 관련해 축구협회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홍명보 감독 채용 비리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회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어제를 기준으로 공식적인 감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대표팀 감독 선임이 절차상 문제와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요. 문체부는 기초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협회에 공문을 보내 감사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 사실이 언론 매체의 속보로 터져나오자 축협 내부 고위 인사들은 충격에 할 말을 잃은 모양새인데요. 축협 내부 사정에 정통한 몇몇 축구 전문 기자들은 문체부가 감사를 결정하면서 축협은 현재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 이유로 축협은 최근 박주호가 전력강화위원회의 감독 선임 과정을 폭로한 것을 두고 비밀 서약 유지를 위반해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절대 축협이 박주호를 고발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만약 축협이 박주호를 고발하면 사실관계를 일일이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협회 내부의 거의 모든 홍명보 채용 의사 결정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축협이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모두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축협이 박주호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 엄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축협이 문체부의 감사 결정에 아수라장이 된 것은 국가 권력이 외부에서 개입해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자신들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면 사돈의 팔촌이 산땅 문서까지 뒤져 도륙을 내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축협이 피파를 운운하면서 문체부를 겁박한 것은 완전한 계산착오라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축구협회 특별감사는 장미란 차관이 담당해 주도할 것이라고 알리며 역도 금메달리스트였던 장미란 차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장미란 차관은 KFA가 지은 죄가 없다면 조사를 마다할 리가 없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문제를 고쳐 한국 축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모두 힘을 합쳐 문제점을 고쳐나가자는 의도이다. 누구의 흠집을 잡아 조사에 도륙을 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축구 팬들은 도륙을 내야 한다. 역도하듯이 들어서 땅바닥에 처박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동안 국민들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매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의 51%가 홍명보 감독 선임이 잘못되었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축협을 공격하는 것이 부담이 없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국회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방식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유정 위원실은 18일 캐프의 국가대표 감독 코치의 강제 선임 조항을 이용해 18차례나 후에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KF에 제출받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 선임 사례에 따르면 2007년 박성화 부산 아이파크 감독을 U23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으로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홍명보 감독까지 총 18차례나 프로 구단의 현역 감독 및 코치를 일방적으로 선임 및 통보했습니다. 구단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모두 예외 없이 축구협회의 통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강 의원은 대한농구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감독 및 코치 강제 선임 조항의 유무와 적용 사례를 묻는 질의에 강행 규정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한국야구위원회는 축구협회와 같은 조항이 있으나 프로 구단에 적을 둔 감독 및 코치를 강제적으로 선임해왔다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규정과 행정이 일방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팬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사고의 극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문체부가 축협 내부의 문제점을 포착해 전격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강유정 의원이 말한 저런 사항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며 어떤 비리를 결정적으로 포착했다는 것인지 사뭇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홍명보 감독을 채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모두 하나같이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 팬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아 어떤 것을 문체부가 결정적 증거로 포착했지만 정원을 충원하지 않아 의사결정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임생 기술이사는 유럽 출장을 다녀온 후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 반드시 전력강화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를 소집해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생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감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저 두 개의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 두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최종 후보자 3인의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자신이 감독 추천을 할 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감독직을 제안하고 그를 선임했다고 언론에 단독으로 공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여기서 더 충격적이고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는 대목은 홍명보가 벤트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세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감독직을 수락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발되면 이력서 및 훈련 계획, 경기 계획 및 플랜을 서류로 제출하고 면접과 프레젠테이션을 거치도록 홍명보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직 제안이 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축구 팬들은 축협이 홍명보 감독을 채용할 때 저지른 비리가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두 개의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감독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었고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족수 미달의 평가 없이 구태여 감독을 선정하려 했다는 것과 홍명보가 관련 서류 자체를 제출하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홍명보가 다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국민을 기만하다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팬들은 문체부의 감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나면 통상적으로 행정부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검찰에 고소 고발을 진행합니다. 기초조사만으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 정몽규와 그 일당들은 무더기로 검찰의 업무방해와 배임 등으로 고발되어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또 다른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1개, 댓글 1개를 주시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크리에이터들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흥미로운 비디오가 있습니다. 항상 팔로우해주세요. 토트넘 선수들이 프리시즌 경기를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하자 수많은 일본 팬들이 몰려들며 소니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 일정은 바로 이곳 일본에서 시작되는데요.
비셀 고베와 친선전을 가진 후 한국으로 넘어와 K리그 올스타 팀과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에는 동시에 내한한 아시아 투어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토트넘 인스타그램에서는 일본행 비행기에 올라타 웃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중에는 몇몇 핵심 선수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셀소, 로메로, 벤탄쿠르, 그리고 반더 베이크 등이 그들입니다. 로메로는 코파 아메리카로 인해 휴식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원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일찌감치 탈락한 우루과이의 벤탄쿠르가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 팬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팬들은 그 이유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구단 측에서는 벤탄쿠르도 코파 아메리카의 여파로 인해 쉬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유로 2024에 참여한 드라구시는 차후 한국에서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벤탄쿠르는 얼마 전 방송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을 했고 손흥민과 그 가족들을 아시아인을 향한 스테레오 타입의 차별 발언으로 모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팬들은 크게 분노했고 토트넘도 이에 대해 자체 내부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토트넘의 이번 아시아 투어의 벤탄쿠르의 명단 제외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탄쿠르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24시간 이후 사라지는 변명문만 잠깐 올렸기 때문에 한국 팬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최근 코파 아메리카에서 물병을 관중석 쪽으로 던지며 피파로부터 6개월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을 마주한 상태입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선수를 아시아 투어에 데려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국제대회와 여러 사건들이 겹쳐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빠지게 되었고 특히나 반더 베이크처럼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일본 팬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주최 측은 이미 토트넘과 프리시즌 경기를 계약할 때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의 많은 빅클럽들이 구단 수익을 위해 자국이 아닌 미국과 아시아 같은 해외 지역에서 프리시즌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일본은 이름 있는 명문 클럽들이 꼭 한번 들르는 국가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미넨과 맨시티, 그 이전에는 바르셀로나 같은 클럽이 일본을 방문했었는데요. 사실 일본은 해외 팬층을 끌어들이기도 좋고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돈도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클럽 보드진이 가장 반기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일본을 방문했던 클럽들과 비교해보면 토트넘이 클럽의 이름값과 명성은 약간 처지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계약 당시 일본은 다른 유명 클럽들을 모두 제치고 꼭 토트넘을 초청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일본 측도 단순한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이벤트로 클럽에게 지급하는 계약금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할 텐데 토트넘은 이번 일본 투어의 계약금으로 1,000만 파운드, 약 170억 원 이상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최 측은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릴 자신감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전에 방문한 클럽들과 달리 트로피도 없고 규모도 작으며 해외 팬층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이번 여름은 국제대회로 인해 주전급 선수들마저 투어에서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 주최 측은 손흥민이라는 선수 하나만으로도 몇 배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예상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메이저 리그 개막 2연전을 서울에서 진행했는데 시즌 직전 오타니가 엘 다저스로 이적하면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쿠팡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합류 하나만으로도 예상 수익이 최소 3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수의 명성이 구단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경우가 스포츠계에는 존재하는데 손흥민 선수도 바로 그런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력도 월드 클래스지만 이 정도의 상업성을 갖춘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손흥민 선수처럼 상업적인 가치를 지닌 선수는 몇 명 없습니다. 토트넘의 유니폼 판매량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사들이지 않냐고 물을 수 있지만 아시아 판매량 중 대다수가 중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손흥민의 중국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중국과 한국 간의 국가대표 경기가 열릴 때 중국 관중석 쪽에서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중국 팬들을 도발하는 사람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꼭 지키려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상업적 이유 때문입니다.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이 빅6 클럽으로서의 위치를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토트넘은 트로피도 없고 역사도 부족하며 팬수도 적고 챔피언스 리그에도 드물게 진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나름 빅클럽으로 평가받으며 슈퍼리그 창설 시 그 창립 멤버 중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전부 손흥민이 가져다준 상업적인 규모 덕분입니다. 결국 이번 일본 투어의 계약도 손흥민이 따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번 토트넘의 방일로 인해 손흥민 효과로 2천억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수많은 여성 팬들을 축구 경기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여성 축구 리그가 날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으며, 아시아 쪽에서도 점차 여성 리그가 설립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성평등이나 정치적 올바름 같은 목적이 아니라 여성 축구가 꽤나 상업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열린 여성 축구 맨체스터 더비는 관중 수만 6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관중 동원력을 보여주는 대회는 무조건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일본에서도 여성 축구 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손흥민은 그 어떤 선수보다도 많은 여성 축구 팬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지난 월드컵 예선 당시 태국을 방문했을 때 손흥민을 보기 위해 찾아온 태국 여성 팬의 비율이 거의 45%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남자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숫자였다고 전해지는데요. 또한 우리나라도 야구, 축구, 농구 등 모든 스포츠에서 남성 팬이 강세를 보이지만 유독 국가대표팀 경기만큼은 여성 팬의 관중 참여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여성 팬들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주최 측은 손흥민 효과로 인해 상업적 이익과 동시에 여성 관중의 참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토트넘에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을 만한 미남 축구 선수들도 많습니다. 최근 영입된 스웨덴 국적의 루카스 베리바 역시 기본적으로 재능을 가진 유망주의자, 그의 얼굴만 보고 팬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결국 일본이 2천억 가까운 돈을 들여 토트넘을 초청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던 것이죠. 일본 축구계는 알게 모르게 손흥민을 상당히 질투해 왔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를 배출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유럽 스페인 축구의 시스템을 본받아 외국 코치들과 행정가들을 데려와 점유율 축구를 이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스타 플레이어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며 리버풀과 연결되고 있는 쿠보 타케우사는 유치원생 시절부터 전 국민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을 만큼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유망주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시스템도 도입하고 돈도 들여 꽤나 많은 해외파 선수를 배출해냈고, 현재 유럽 곳곳에 진출해 있는 수많은 일본 축구 선수들은 한국 팬들 입장에서도 부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나름 좋은 활약을 펼치고 빅클럽으로 이적해도 결국 손흥민을 뛰어넘는 선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미토마 카오루와 카가와 신지 또한 한때 일본 언론에서 박지성과 손흥민의 대항마로 내세웠지만 그들의 반짝 활약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고 전성기를 길게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축구계는 그동안 손흥민에게 질투와 동시에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왔는데, 그런 인물이 직접 일본을 방문한다 하니 이제는 본심을 숨길 수 없는 듯합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일본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선수들을 태우기 위한 버스를 따라다니고 선수단이 탄 비행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손흥민 효과는 여전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프리시즌마다 손흥민 선수가 가진 위상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고 강력히 해명했습니다. 축구협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협회는 여론의 비판을 받으며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눈에 띄었습니다. 회장 정몽규의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혔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다는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하고 감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감독들과 유럽에서 면담 일정을 순조롭게 잡아가는 동안 홍 감독은 인터뷰에서 협회를 향한 부정적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의 면담 성사 가능성을 위태롭게 했기에 협회는 서둘러 그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홍 감독이 프레젠테이션을 거치지 않은 이유 또한 명확했습니다. 국내 감독들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축구 철학 등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약 국내 감독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홍 감독이라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는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질문과 요구를 던지는 방식만으로는 진실된 평가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설명들로 여론의 지적에 대응하며 특혜 논란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주호 위원회의 폭로가 사실이라는 것을 축구협회의 대응이 오히려 입증해버렸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체부 감사가 시작되니까 부랴부랴 머리를 굴리는 게 고작 이거냐? 팬들은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외국 감독 선임 과정의 복잡함을 감안하면 홍명보의 선임이 단지 그의 인생이 늦은 저녁 직접 찾아가 부탁한 것뿐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주호 위원을 협회가 밀어주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철학이나 비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면담 후에도 그를 감독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왜 외국인 감독으로 갈아탈 예정이었다는 설명도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팬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죠. 핵심 이슈는 홍명보 선임이 날치기 여부였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으니 팬들의 반응은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여론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던 협회는 문체부 감사 확정 이후에야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이는 팬들에게 더욱 치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글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산 1000억 단위의 조직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니 더 짜증난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축구협회의 어처구니 없는 반박은 여론을 더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행동 하나하나가 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최근 해외 일정들을 살펴보면 업무 효율성이 극히 낮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축구 철학뿐만 아니라 일머리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상적인 경기와 전략적 선택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주기보다 그의 결정들은 오히려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해외 코치진을 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선수들과의 면담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들끓는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최대한 해외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가 정말로 선수들과 대면했는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 감독은 해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한 장의 사진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 감독이 가장 먼저 면담을 했다던 손흥민이 최근 SNS 글을 올렸는데 홍 감독에 관해선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모든 구성원과 함께 특별함을 느낀다고 밝히며 즐겁고 치열하게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질 한국과 일본에서 팬들과 만남을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다가올 프리시즌 일정에 대한 기대감만 드러냈습니다. 이 평소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는 손흥민의 성격상 이러한 반응은 그만큼 영양가 없는 면담이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민재, 이재성, 그리고 황인범과 서령우,
홍 감독과 면담했던 선수들 모두가 한 장의 사진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축구협회가 와야 되는 지금까지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 귀국하기 전 홍 감독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최근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여러 유능한 감독들이 새로운 계약을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홍 감독을 교체한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보다 더욱 매력적인 사령탑을 맞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홍 감독의 유럽 핵면담 역시 이런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이재성이 소속된 마인츠의 한 관계자는 홍 감독이 많이 지쳐 보였다. 면담 보고서 내부 관계자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며 홍 감독이 절박해 보였고 선수들과의 만남 자체가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최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감독은 모든 선수들과 면담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의 무능을 재차 증명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는 선수들의 개선점을 분석하거나 전술적 변화를 조언할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직접 몸 상태를 체크한다고 해서 대표팀의 운명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유럽 투어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감독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호소였습니다. 감독은 대표팀 승선이 확실시되는 인물들을 만나 본인의 입지를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의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손흥민은 전국민적 지지를 받는 인물이었고 그와 다툼이 있었던 김민재와 이강인을 향한 여론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아직도 당시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흥민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순간부터 홍 감독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미래 속에서 그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서둘러 감독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뿐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홍 감독을 지지하지 않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홍 감독은 무려 4번이나 부정 채용에 연루되었던 인물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자격이 없던 홍명보 이사는 지도자 강습회에 특혜로 참여했고 겨우 3주 만에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대표팀 코치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때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코치가 단순히 보조 지도자로서 지휘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몇 주의 수업만 듣고도 국가대표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결국 독일 월드컵에서는 감독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단 9개월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의 승진 속도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았지만 그 뒤에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협회가 1년에 2번 열리는 1급 지도자 강습회의 하반기 일정을 앞당긴 것입니다. 당시 협회는 하반기 신청자가 많아서 인원 배분 차원에서 일정을 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때 베어베코가 출범하는데 여전히 1급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 무자격 논란에 휩싸인 홍명보 코치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모르는 팬들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올림픽을 7개월 앞두고 세계대회 출전권을 꾸준히 따내며 어린 선수들을 소신 있게 이끌던 조동현 감독이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빈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런던 올림픽 결과가 좋아서 그나마 묻혔지만 당시에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대표팀 사령탑 자리를 꿀꺽한 사건입니다. 사실상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늘 해오던 대로 받아먹은 것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여론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며 사태가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그런 배경 속에서 홍 감독에게 절대 지지를 보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의 지지를 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오늘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여정은 밑바닥에서 시작해 온갖 악조건을 군말 없이 극복하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특히 하나로 감독직에 오른 홍명보 감독의 부탁을 손흥민이 쉽게 들어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홍 감독의 자격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가 생략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축구협회의 정관제 122조 1항에는 각급 대표팀의 감독과 코치, 트레이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이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명보 감독이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계속된 변명과 비합리적인 결정들로 인해 축구협회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팬들의 시선은 이제 문체부가 어떤 방향으로 칼날을 휘두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정몽규 회장의 비리를 폭로한 충격적인 이메일 사건으로 큰 파장을 겪고 있습니다. 그날 축협의 모든 직원들은 자신들의 메일함에 도착한 낯선 이메일을 확인하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단순히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것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이 연루된 수많은 내부 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팬들과 언론 모두가 궁금해하던 의혹들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메일 내용에는 몇 가지 쇼킹한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각종 부패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정몽규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뒤에서 조종하는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채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구의 열기가 가득한 이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랜 시간 동안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왔지만 이제 그 한계에 다다랐다는 내부 의견이 모였습니다. 부처는 결국 축구협회 운영과 관련된 부적절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축구협회는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정치적 독립성을 주장했습니다. 협회 측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피파로부터 징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월드컵 출전권을 잃을 위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발언을 두고 협회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팬들을 볼모로 삼아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축구 팬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명보와 함께 월드컵에 나가면 조별 예선에서 3전 전패를 피할 수 없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월드컵 출전에 만족하지 않고 썩어빠진 축구협회를 개혁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축구가 새로운 길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한편 국내 한 축구 매체가 축구협회 내부 인사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한국 축구계는 큰 파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여러 해 동안 한국 축구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지만 그 실력과 지식이 얼마나 얕은지 들어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재야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단순히 축구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다. 축구 관련 행사에 나타날 때마다 그는 거의 재앙 수준이다.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로서의 프리미엄도 있지만
팀은 여전히 2부 리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가 고려대 출신 거수기만 채용해 쓴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협회를 올바르게 이끌 수 없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 감독 영입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감독 한 명도 제대로 영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정몽준 회장 이후 한국 축구 행정을 이끌어온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축구계를 뒤흔든 여러 변화 속에서 조중현 회장이 잠시 그 자리를 맡았지만 2013년부터는 다시금 정몽규가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한국 축구를 이끄는 동안 그의 지도력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제야 축구인은 감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몽규가 다시 회장이 되어선 안 됩니다. 위기 때마다 그는 책임을 피하며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왔고 그 결과 협회의 조직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의 비판은 거침없었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버전은 문장 사이의 구분이 명확해져 가독성이 높아졌습니다. 구도점을 적절히 사용하여 문장을 구분함으로써 내용의 흐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콘텐츠에 구도점을 추가하여 문장 구조와 가독성을 높인 버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쟁하기 별표만 별표하고 도와주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내가 축협에서 근무할 때는 모두가 하나같이 협력하며 일했죠. 그리고 지난 7월 16일경 한 직원이 정몽규 회장을 비판하는 글을 이메일로 전 직원에게 돌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이메일 내용이 언론사에 제보되면서 공개되자마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수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몇몇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기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용의 90%가 정확한 사실이에요 라며 증언자의 말을 인정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내부의 갈등과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축협의 전 직원이었던 씨는 자신의 이메일에서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 씨의 행보에 의문을 품고 왜 축구협회 회장 자리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또한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씨는 이렇게 운을 띄우며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생생한 장면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다. 제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일화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치 하나하나 열거하듯이 정 회장의 경력을 설명하며 이야기 속으로 독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축구협회 여러분들이 이런 회장 밑에서 겪어야 할 일들은 이미 박에서도 명확히 보입니다. 주장한 BCN이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유소년 축구 발전 관련 勋장의 PPT를 준비해서 발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몽규 씨는 그중 10%도 이해하지 못했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밀실에서 소수와 함께 결정권을 행사하고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려 하면서 협회의 기능은 점점 마비되어 갔습니다. 실무자들은 매일같이 뛰어다니며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아내야 했고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지시들을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실무자들의 고충은 끝없이 쌓여갔습니다. 박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뻔히 보입니다. 말하며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감정적이고 강렬해졌다.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는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 정몽규 회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무의 윗부분이 병들어 있으면 뿌리에서 아무리 해도 꽃은 피지 않습니다. 라고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능력 있고 한국 축구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 절대로 사직하고 이직하지 마세요. 라고 외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똥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피하기만 한다면 현실은 결코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야 축구인들과 협회의 전현직 직원들도 이 목소리에 공감하며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개혁의 벼랑 끝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10년 넘게 조직을 이끌어왔지만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네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어 불만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조직의 미래를 놓고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고 다양한 목소리가 교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협회를 개혁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몽규 회장 체제에 대한 비판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대학 출신 축구인들이 주로 회장 밑에서 일하며 협회를 좌지우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려대 출신 인사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파벌 형성이 심각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반대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팀 새 감독으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유는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정혜성 위원장 역시 고려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팀 새 감독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는 기술총괄이사 이임생입니다. 놀랍게도 그도 고려대 출신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된 인물들 사이에서 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들립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추인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를 정몽규에 추천했다가 거절당한 후 사임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홍명보가 추인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는 주장은 축구 내부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죠. 이런 상황에서 한 축구인은 정몽준 전 회장이 여전히 축구협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울산 현대 감독으로 임명된 것과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임명이 모두 정몽준의 힘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그 배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주장을 접한 몇몇 축구 팬들은 2002 월드컵에서 성공을 이루어낸 정몽준의 업적은 인정하지만 아직도 축구협회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동생 정몽규를 조종하는 인물이 바로 그였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2002 월드컵 세력이 이제는 한국 축구를 망치는 적폐 중 하나로 변질되었다는 분노와 함께 문체부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여 이러한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일본 팬 수만 명이 특별한 투어로 방문한 손흥민을 맞이하기 위해 모여들면서 열광적인 분위기가 폭발했습니다. 그 뜨거운 인파 속에는 아이코라는 20세의 아름다운 여성 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과 독일 혼혈로 환한 미소와 빛나는 눈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아이코는 일찍부터 준비해 손흥민의 배너와 포스터를 가지고 와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의 우상을 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손흥민이 모습을 드러내자 공항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보안 직원들은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혼잡한 군중 속에서 손흥민은 갑자기 아이코를 발견하고 멈춰섰습니다. 그는 친근하고 차분한 태도로 그녀에게 다가가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은 아이코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깜짝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이코가 손흥민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장면은 빠르게 소셜미디어에 퍼져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플래시 TV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코가 자신의 우상인 손흥민을 만나고 그 귀중한 선물을 받았을 때의 감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손흥민은 동아시아 투어를 앞두고 마음이 설렜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팬들과 만날 생각에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리시즌의 시작과 함께 손흥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훈련 사진을 올리며 특별한 기분을 전했습니다. 다시 모든 구성원과 함께 정말 특별함을 느낍니다. 하며 그는 팀의 결속력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선수들의 땀방울이 빛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고 치열하면서도 즐거운 프리시즌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손흥민은 곧 내 집인 한국과 일본에서 팬들과 만날 날을 기대하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밝은 미소로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를 떠나는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활기찬 에너지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날, 손흥민은 개인 SNS를 통해 프리시즌 투어 출발이라는 멘트와 함께 데이비스, 메디슨과 찍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3명의 선수들은 서로 어깨를 동여매고 웃음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축구 팬들에게 큰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동아시아 투어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가 시작되기 전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선수단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주장이자 팀의 상징인 손흥민을 비롯해 제임스 메디슨, 히샬리송 등 주요 선수들이 포함된 것을 보며 모두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새롭게 입은 신입 선수들도 이번 투어에 합류되었고 지난 프리시즌 경기에서 활약한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리 발렌티노는 휴가를 받았으며 네덜란드의 UEFA 유로 2024 4강 진출에 기여한 미키 반더백 역시 쉬게 되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으로 화제가 된 벤탄쿠르와 부상 복귀를 준비 중인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는 이번 여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이적 가능성이 높은 브리안 힐과 세르이오 레길로는 프리시즌 참가는 하지 않고 대신 이적 시장에 집중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토트넘은 총 31명의 선수를 데리고 아시아 투어를 떠나며 한국 방문 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팀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났고 팬들은 설렘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아시아 투어는 축구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27일 일본 도쿄의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일본 프로 축구 제월리그 비셀 고베와의 경기는 이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최고의 선수이자 월드클래스인 손흥민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만에 한국을 찾는 손흥민은 토트넘 주장으로 임명된 후 처음으로 방한하며 대한한국 축구 팬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는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자랑이며 그의 등장은 팬들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콘은 여전히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순간 속에서 숨을 고르고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손흥민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손에 꼭 쥐고 그녀는 심장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 순간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이콘은 아이돌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고 그의 손으로 직접 받은 선물을 받다니 이것은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명 방송국의 기자가 아이코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그녀는 아직도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얼굴 앞에 놓이고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비추자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코 씨, 지금 기분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기자가 궁금하고 흥분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아이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독일 함부르크 SV에서 뛰던 시절부터 그를 지켜봤어요. 그의 플레이 방식과 끊임없는 노력, 투지를 사랑합니다. 저에게 그는 단순히 훌륭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이콘은 말을 멈추고 손에 든 유니폼을 내려다보았다. 손흥민의 사인이 빛나는 듯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가와 이 유니폼을 직접 건네 주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품도 갖춘 분이에요. 그의 친절함과 따뜻함은 저를 정말 행복하고 행운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주변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아이코의 감정을 축하했습니다. 아이코는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축구 사랑과 손흥민이 그녀의 삶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의 끈기와 열정은 매일 저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덕분에 저는 꿈꾸고 도전하는 용기를 얻었어요. 비록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그는 항상 제게 힘이 됩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손흥민의 경기를 지켜보며 기억에 남는 순간들에 대해 아이코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2019년 토트넘 호스퍼가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으로 이끈 결정적인 골을 손흥민이 넣었을 때입니다. 저는 기쁨과 자부심에 소리쳤습니다. 마치 제가 직접 경기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인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단결과 스포츠 정신의 상징입니다. 미래 계획에 대해 묻자 아이코는 손흥민을 다시 만나고 그의 경기를 직접 더 많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 돈을 아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경기를 직접 보는 것은 저의 큰 꿈입니다. 또한 그에게서 배움을 얻고 그가 저에게 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아이코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축하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 멋진 순간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손흥민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이 소중히 걸려 있어 귀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손흥민과의 만남과 선물을 받은 순간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공유되었고 수천 건이 조회수와 댓글을 끌어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아이코가 축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 모습에도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일본 팬들도 손흥민을 보기 위해 한참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열렬히 환영했고 이는 손흥민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살짝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손흥민은 놀란 표정으로 잠시 멈춰 섰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팬들에게 화답했습니다. 그는 팬들과 눈을 맞추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고 이를 본 일본 팬들은 더욱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실제로 토트넘 선수들이 호텔에 도착하자 그곳의 직원들은 대부분 무표정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처럼 호텔 직원들은 한꺼번에 고개를 숙이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흥민의 일본 방문을 기념하는 듯한 그들의 열정적인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 메디슨 같은 다른 토트넘 선수들이 차례대로 내릴 때도 직원들은 여전히 무표정하고 평온하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만은 특별한 대우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에미르 송 로야리 앞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금발 여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손흥민에게 이렇게 친절해요? 그는 질투 섞인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은 특별하니까요. 에미르 송 로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마를 수긍했던 그의 눈에는 손흥민의 인기를 인정하는 빛이 맴돌았습니다. 손흥민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팬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버스에서 내리기 무섭게 호텔 로비는 마치 전혀 다른 공간처럼 변모했습니다. 그의 환한 미소는 마법과도 같아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심지어 호텔 직원들까지도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팬들의 환호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손흥민의 등장으로 인해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으며 기다림 속에서도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월드 클래스라고 외치며 그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주말 경기장에서 직접 손흥민을 볼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 팬들은 열광적으로 환영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 플랫폼은 손흥민의 방문 소식을 공유하는 글과 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그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응원 문구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자랑하며 하나같이 흥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을 드디어 일본에서 만나다니 믿기지 않아 라는 감동적인 글들이 넘쳐났고 손흥민에게 사인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가 섞인 질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팬들은 손흥민을 직접 보기 위해 휴가를 냈다고 자랑하며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집결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며 밤이 찾아오자 그곳은 마치 축제 현장처럼 변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손흥민 웰컴 투 재팬, 일본에서 손흥민, 손흥민 팬즈 등의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고 이는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팬들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손흥민의 사진으로 바꾸고 그의 유니폼을 입은 채 기념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특히 한 팬은 결혼식을 맞아 손흥민의 골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최고의 스퍼스를 외쳤고 예복을 입은 두 딸과 아내와 함께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 마음이 손흥민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애정 어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손흥민에 대한 사랑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 순간들 속에서 팬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쿄의 심장, 시부야 스크램블에서 팬들이 손흥민의 골 세러머니를 하며 응원의 함성을 높였습니다. 코이즈, 여기는 바로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라며 손흥민을 응원했습니다.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곳은 마치 축제 현장처럼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손흥민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며 길거리를 물들였고 한편으로는 도쿄행을 대비해 어떤 유니폼을 입고 갈지 고민하면서도 그런 순간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퍼스의 데코레이션이 완료되자 팬은 기쁨에 넘쳐 도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 세대부터 아이 세대까지 모두가 토트넘 서포터가 되어 33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같은 팬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야기하며 최고의 여름을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팬은 7월 7일 등번호 7번인 손흥민과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소원을 적어 넣으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이번 도쿄 여행에서는 많은 토트넘 팬들과 교류하고 싶다고도 전했습니다. 신축 후 거리에서도 스퍼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머플러를 흔들며 응원의 열기를 더했고 스퍼스 버스를 만나면서 수많은 박수와 갈채가 이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캡틴 손흥민 소식입니다. 현재 7월 28일 비셀 고베와의 프리시즌 경기를 위해 일본 도쿄에 있는 손흥민은 다가올 시즌을 위해 비 오듯 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쿄는 오후의 기온이 36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40도를 넘었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토트넘 구단은 유튜브를 통해 소니캠인 도쿄라는 제목으로 짧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은 일본 첫 방문에 매우 기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엔지 감독에게 과연 인정을 받을 것이냐 기로에 놓인 스펜스에게 인사를 하며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야외 그라운드에서 훈련하며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을 넣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앞서 7분여 리토트넘의 도쿄팀 트레이닝 영상을 재편집해 손흥민의 모습만 추려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선수들이 대부분 더블백을 들고 다녔습니다. 에메르송은 현재 밀란과 계속 연결되며 300만 유로를 깎으려 서로 흥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비셀 고베전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하네요. 애초에 무조건 팔 거라는 구단의 입장이었다면 불이한 힐을 그냥 안 데려왔을 텐데 말이죠.
엔지 감독은 일본 국가대표 팀 감독인 모리아스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스가 환영하듯 찾아와 준 거죠. 세 번째 프리시즌에는 이제 비칼이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보면 보기만 해도 더위가 느껴집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포로의 멋진 발리슛 골과 사르의 완벽한 바이시클 킥 골도 보여주더군요. 근데 영상의 코멘트들은 대부분이 한국말이었습니다. 설마 한국에서만 영상을 띄운 건 아니겠죠? 토트넘이 상대하는 비셀 고베는 현재 리그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우승을 했던 팀이죠. 지금 1위 팀과는 7점 정도 차이라서 역전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프로리그든 국가대표든 선수들이 기본기가 매우 탄탄하고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상대하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본선에서도 일본은 파라과이를 상대로 5대 0대승을 거두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잘하던데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SBS에서 올림픽 축구 하이라이트를 올리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한국이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고맙다, 신태용. 정말 씁쓸합니다. 만약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다면 배준우, 양민혁, 엄지성, 권혁규, 양현준, 김지수 등 멤버가 정말 괜찮았을 텐데 말이죠. 대한축구협회가 운영만 잘했어도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영국 익스프레스에서는 토트넘의 다가올 시즌 꿈의 25인 로스터를 공개했는데 3명의 영입 선수가 솔랑케, 에제, 갤러거입니다. 합류한 선수들 중에는 치 그레이, 베리 발렌티노, 그소 스펜스가 합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익스프레스도 아츠 그레이를 풀백으로 본 거죠. 다음으로 한국 축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이적설이 이제 소문에서 끝나지 않고 공식적이고 이적 전문 기자들과 BBC, 스카이 스포츠까지 전하면서 매우 유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 때문에 강원FC 경기 상황과 리그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가장 난감해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병지 대표입니다. 솔직히 김병지 대표가 흘린 거 아니냐고 의심을 했지만 김병지 대표는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기자 살짝 혼란을 주듯이 90에서 95% 맞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이 정도 문제도 있고 양민혁이 안 가고 싶다고 하면 무상인 거니까요. 그럼 양민혁이 안 간다고 하면 손해냐? 뭐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주목받는 선수인 만큼 많은 해외 구단들이 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강원FC와 양민혁은 서로에게 매우 좋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정환 감독이 양민혁 잠재력을 알았고 개막전부터 출전을 시키면서 세상에 알게 해줬으니 양민혁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민혁은 리그 역사상 최고의 해외 이적료인 60억에 가까운 금액을 강원FC에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라 정말 복덩이네요. 참고로 배준호는 30억 정도였습니다. 해외 기자는 양민혁이 상암 월드컵 구장에서 입단식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했습니다. 타이밍은 딱 맞는데 이 정도면 양민혁도 부담스럽겠죠? 아무리 고교생이 전반기에서 공격 포인트 7골을 넣으며 좋은 활약을 했지만 너무 혜성같이 등장해서 아직 국민 선수까지는 아니거든요. 거기다 일부 팬들은 토트넘 이적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왜 김병지 대표가 28일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 알리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네요. 토트넘이 비셀 고베와 경기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우선 양민혁 솔로몬이 토트넘의 1군에 있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해볼 만하죠. 양민혁의 기량 문제보다 문화와 언어, 소통이 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배주호는 아무래도 꿈이 있었고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것 같기도 한데 양민혁 본인조차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해외 진출 준비가 아무래도 덜 되어 있을 수 있죠. 토트넘은 뉴스팀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67 토트넘이 우승하기도 했으니까요. 거기다 토트넘은 이미 손흥민 구단이 되어버린 만큼 손흥민 덕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많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큰 이점입니다. 그런데 양민혁의 키가 172cm였던 것은 1년 전이고 지금은 176cm라는 게 사실인가요? 우선 K리그 홈페이지에서는 173cm라고 나왔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멈춰버린 저로서는 상상 불가지만 팬들이 양민혁이 지금도 크고 있다고 하던데 뭐 클수록 좋겠죠. 토트넘 현지 팬들은 양민혁의 피지컬이나 외모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오로지 기량만 체크하면서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중 한 코멘트는 이제 알았으니까 1군 선수는? 이라는 질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토트넘의 영입은 아시아 투어가 마친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다음으로 홍명보 감독이 11일 만에 유럽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식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고 가볍게 인사하며 긍정적인 결과와 선수들과 좋은 얘기를 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이름 모를 유튜버가 문제를 일으켜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홍명보 감독은 조만간 국가대표 감독 정식 부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명의 코치를 영입하려고 면접도 잘 봤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몽규 회장이 축구 자서전을 내면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회장은 역시 타이밍이 다른가 봐요. 출판사 브레인스토어는 우리가 그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 책을 읽어야 한다고 홍보했는데 아니 뭘 읽어야 오해를 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몇 권이나 팔릴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지금 팬들은 사실 여부보다 무능력한 운영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제발 축구계를 떠나 달라고 하는 건데 역시나 귀를 닫고 있나 봅니다. 현재 축구협회 논란이 매우 심해졌기 때문에 출판 연기를 제안했었는데도 밀어붙인 거라고 하네요.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으로 지원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매일 영상을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적은 이메일이 축협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송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안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어서 그동안 짐작으로만 추정해왔던 정몽규 회장의 내부 비리가 적나라하게 수록되어 있어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몽규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인물이 이메일 속에 등장한 것은 정말 예상치 못했다고 말하며 정몽규가 허수이였다니 충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채용권에 대해 그동안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고 내부 의견을 모았습니다. 축구협회 운영과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직권 조사에 대해 발끈하며 축구협회는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월드컵에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팬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많은 팬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홍보로 월드컵에 나가봐야 조별 예선 3전 전패일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이며 이런 식으로 월드컵에 나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썩어빠진 축구협회를 개혁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국내 한 축구 매체는 축구협회 내부 인사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 축구 매체의 제보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은 축구와 인연이 많지만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축구 관련 행사에 가는 곳마다 재앙이라고 조롱하며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로서의 회장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팀이 여전히 K리그 1을 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한국 축구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정몽규 회장이 고려대 출신 거수기로 축협에 채용돼 있으며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기능이 있어야 회장이 협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몽규 회장 밑에 있는 축구인들의 행정 능력이 거의 없으며 외국인 감독 한 명조차 제대로 영입할 능력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몽규 회장 체제에 대한 비판은 신랄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위기 때마다 축구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자신은 뒤에 숨는 것이 주특기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가 조직이 엉망이 되었고 협회 내 팀을 너무 세분화해 팀끼리 경쟁하다 보니 서로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회상하며 자신이 축협에서 근무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7월 16일경 대한축구협회의 한 직원이 정몽규 회장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돌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한 언론사에 제보되면서 축구 팬들에게 공개되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한 축협 내부 사정에 정통한 몇몇 축구 기자들은 이 내용의 90%가 맞는 말이라고 증언하며 축협의 전 직원이었던 B 씨는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몽규 씨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고 왜 이렇게 축구협회 회장 자리에 집착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또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줄 적겠습니다. 열거한 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축구협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회장 밑에서 겪어야 할 일은 밖에서도 뻔히 보입니다. 능력이 없으면서 결정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으려 하고 협회가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유소년 축구 발전 관련勋장 PPT를 준비해 발표하는데 정몽규 씨는 10%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상식에 맞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개인이 아니면 몇몇 사람들과 밀실에서 진행되며 그 결정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으니 실무자들은 직접 뛰면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아내야 하고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실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밖에서도 뻔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직무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축구협회 직원 여러분, 위가 썩어 있으면 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한국 축구를 위해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사직이나 이직하지 마세요. 현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제야 축구인과 축구협회 전 현직 직원의 주장만 봐도 정몽규 회장에 대한 축구협회는 내부 개혁의 벼랑 끝에 몰려있음을 짐작하게 한다는 것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10년 넘게 조직을 이끌었지만 많은 무리를 일으켰다면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이런 주변 여론을 한쪽 귀로 듣고 네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어 정몽규 회장을 향한 우려와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조직을 운영할 기회를 줘야 새로운 리더가 조직을 개혁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로 조직을 잘 이끌 수 있다는 목소리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몽규 회장 체제의 축구협회가 그동안 고려대 등 특정 대학 출신 축구인들이 주로 회장 밑에서 활동하며 특정 파벌이 협회를 좌지우지한다고 비판받아왔고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불거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외국인 감독 대신 고려대 출신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팀 새 감독으로 건의했다가 정몽규 회장의 반대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도 고려대 출신입니다. 정 회장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팀 새 감독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도 고려대 출신입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를 정 회장에게 추천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임명이 안 되었다가 갑자기 다시 홍명보가 추인된 이유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 사정에 밝은 한 축구인은 정몽준 전 회장이 아직도 축구협회 상황을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홍명보가 울산 현대 감독이 되고 이번에 국가대표팀 감독이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을 접한 몇몇 축구 팬들은 2002 월드컵을 성공시킨 정몽준의 업적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축구협회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동생 정몽규를 쥐락펴락하는 인물이 정몽준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2 월드컵 세력들이 이제 한국 축구를 말아먹는 적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체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를 해서 모든 부패를 몰아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이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속보가 국내 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국내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박주호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소환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그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엄청난利益을 감수하고 쓴소리를 했는데 왜 경찰이 그를 조사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박주호가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오히려 축구계가 초상집 분위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독 정몽규 회장만이 희낙낙하고 이해할 수 없는 유체이탈 행보를 보이고 있어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해 많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서전을 발간하자 책을 판매하는 인터넷 서점의 댓글창에 조롱의 댓글이 잔뜩 올라오면서 팬들 사이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일부 팬들은 정몽규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를 알겠다고 말하며 그가 상대방의 감정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엄청나게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발간한 자서전의 에세이 목차는 현재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과 문체부에 감사하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브레인스토어 출판사는 25일 정몽규 회장이 자신의 축구 인생 30년을 되짚으며 작년 여름부터 1년간 집필한 에세이 축구의 시대를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1부 정몽규의 어제, 구단주 K리그 총재 시절을 말하다, 2부 정몽규의 오늘, 대한축구협회 회장 시절을 말하다, 3부 정몽규의 비전, 대국 축구의 미래를 하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서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세부 목차 때문인데요. 세장 리그 승부 조작의 파고를 넘다. 신의 한 수가 된 연맹 이사회 개편이라는 부분에서는 승부 조작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하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의 연맹 이사회 개편이 신의 한 수라니 정말 유체 이탈 화법의 대가라고 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6장 대한축구협회장 나서라는 목차에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몽준 형님과 나의 관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팬들은 축구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현대gat의 논란을 꺼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정리가 안 된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세부 목차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레전드 홍명보에게 축구협회장 출마를 하다는 부분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목차가 나온다면 엄청난 이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고려대 후배에게 권했다는 것을 레전드 홍명보라고 주어를 바꿔 마치 자신이 회장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헛소리를 하고 이것을 대중들이 믿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현실 감각이 엄청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선임했다고 알려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남긴 유산에 대한 평가는 더욱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축구계에서는 정 회장의 자서전 목차를 보면 자기 자랑이라고 말하며 정 회장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아군들과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배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 정 회장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월급만 받아먹으며 자리 보전에 급급한 부하 직원들만 있으니 저 모양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팬들의 지적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조롱성 메일을 보낸 것이 드러나면서 축구 팬들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국내 매체 뉴시스는 축구협회 임원이 공정성 지적에 대해 조롱 메일을 보냈다는 제아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뉴시스 기자에게 문해력 관련 비판을 담은 메일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내용: 축구협회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한 내용 중 뚜렷하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자
문해력이 떨어지고 설명문을 정독하지 않았다는 조롱성 메일을 2차례 보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일부 스포츠 관계자들은 축구협회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으며 비판 기사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제대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런 방식으로 응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종목 단체 관계자는 축구협회 간부의 대응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언론 대응은 하나의 라인에서 하는 것이 맞으며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부가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간부의 대응이 미숙했지만 최근 축구협회 내부를 보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몽규의 리더십에 얼마나 큰 하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축구협회의 고위직 임원 하나를 경찰에 고발해 형사 입건된 사례가 국내 매체에 의해 보도되면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는 축구대표팀 감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정관 및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축구팬이라고 소개한 고발인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피고발인이 홍명보 감독 선임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추천 권한이 있는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및 기술발전위원회의 감독 선임 및 추천 업무를 위계와 위력을 사용해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태로 위원회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이 이사가 위원장 대응을 맡아 감독을 결정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로경찰서는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소환해 전격적으로 경찰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죄가 있는 이임생을 소환하지 않고 아무 죄도 없는 박주호를 소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격분하고 있습니다. 몇몇 법률 전문가들은 박주호는 이임생 이사의 조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며 경찰 조사의 순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 참고인들을 먼저 불러 주변을 조사하고 추가 보강 수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진행한 뒤 마지막에 당사자인 이임생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경찰이 참고인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본격적인 수사선상에 이임생 기술이사가 올랐다는 것이라고 보면서 홍명보의 채용 비리로 인해 정몽규가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이 축협개혁의 기치를 내걸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정치권까지 나섰고 이제는 문체부가 축협의 칼날을 들이밀고 경찰까지 나서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 자서전을 발간한 정몽규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등록해 이 콘텐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